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훈태 광주시장이 선처를 호소하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광주의 올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할 경우 광주 전남에서는 1,500억 원의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매년 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 경유에 그쳐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공무원들의 줄 소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훈태 광주시장은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 속도로 볼 때 이번 주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청과 수영대 유치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한 이메일 자료 등을 토대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지목된 6급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지시한 사람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환 대상은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과 유치위원회 간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훈태 광주시장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 밤낮 없이 헌신한 공무원들이 수사받는 상황이 안쓰럽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검찰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선처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 자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에 나가 이를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중하고 강곡하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할 경우 광주와 전남에서는 1,500억 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수준으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할 경우 광주는 844억 원, 전남에서는 675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는 전체 지방세수 가운데 취득세의 비중이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의 절반이 넘는 96개 신규 사업을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어서 지역의 현안이자 수건 사업들이 좌초의 맞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방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 167개 가운데 57%인 96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지 못하면 아예 현 정부에서는 첫 삽을 못 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부안 고창간 부창대교, 호남 KTX 송정 목포 구간, 여수 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0년째 수건 사업인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경제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기관 간선망인 광주 안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조기에 반드시 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경제성이지만 정책적 분석 항목이 다양해서 결국 정치적 영향력이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입법 조치,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 현안 사업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13조 원이 넘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영유아 무상보육 등 주요 복지 사업에 지방비 13조 7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면 자치단체의 부담도 늘어난다며 지방으로 이관된 일부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의 수출 실적은 7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1% 증가했습니다. 또 수출의 규모가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다른 광역시를 능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데다 스마트폰 공급 확대에 힘입어 광소재 부품과 광학기기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산 수산물 수출이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 신장세가 두드러진 품목은 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2억 300만 달러치를 기록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떠오른 반면 수출 주력 품목이었던 미역은 9,700만 달러에 그쳐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엔저 여파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에 일본에 치중됐던 수산물 수출이 점차 중국과 홍콩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서울대가 관리하는 학술림의 무상양여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서울대 학술림 사유화 의도가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제동이 걸린 것은 먼저 환경부의 달라진 태도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설명회가 몇 차례 무산되기도 했지만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달라졌습니다. 서울대 학술림의 무상양여 여부가 핵심 관건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급한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의 행정 절차 추진은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학술림 무상양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고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 환경부가 공청회의 계획마저도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 국립공원 추진에 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 부처를 모아 주도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립공원 추진에 앞장서야 할 걸로 판단합니다. 서울대의 재산 욕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군정 때 80년간 백운산을 대부받은 서울대는 법이나 법을 근거로 무상양여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면적의 18%인 학술림을 법인 재산으로 사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연구 목적의 학술림이 필요하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가 법인화법이 되면서 방대한 간양시 전체 면적 5분의 1에 되는 방대한 땅을 사유재산으로 흘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간양시에 돌려주고 간양시와 서로 협의해서 학술에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간양시와 더불어 찾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재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 자산인 백운산을 법인 재산으로 만들려는 서울대의 무상양여 요구. 여기에 지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환경부의 뒷짐 행정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2014 대입 수능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어 비유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응시원서를 마감한 결과 영어 B형 선택 비율이 75%로 지난 3월 첫 모의평가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영어 B형보다 A형이 표준 점수나 백분위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망하는 대학에 따라 신중하게 유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을 놓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지역 중심고등학교 이른바 거점 고등학교 설립 예정지입니다. 인근 3개 고등학교를 통폐합해 내년 개교 예정이지만 공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통합 대상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적당하냐? 저희한테 물어봤는데 저희는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계속 밀어붙이니까 지역 정서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뭔가 그 하나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아마 진통 끝에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사정은 기숙형 중학교도 마찬가지. 정교조 등 진보단체와 통폐합 대상 주민들이 농어촌 학교 죽이기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일회성 논란, 원자력 공모전 후원 논란, 행정 업무 경감 대책과 상충되는 교원 업무 경감 개선 지침 논란까지 도교육청 안팎에서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집행부 집행부서와의 그런 소통이 문제가 되지 않나. 또 거기에 우리 의회와의 그런 소통과 협력 관계에서 이게 좀 언로가 막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민선 교육감의 정책 차별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도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119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신청의 거의 전부가 비응급 상황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접수된 위치정보 조회 신청 1,700여 건 가운데 99.2%는 단순 가출이나 늦은 귀가 등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불필요한 조회 요청으로 진화나 구조에 차질이 없도록 비응급 상황에서는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서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한평군 대동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지난 5월에도 아내를 폭행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전남에서 첫 번째 구속자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자흥군 안양면의 한 리조트 실내 수영장에서 5살 위모양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위양이 수심 80cm의 성인용 풀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수영장 안전요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억 원을 넘게 들여 만든 여수 연등천 상류 인공습지와 펌프 시설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3,000평의 넓은 부지에 목재 데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뭐하는 곳일까? 지난해 여수시가 학생들의 생태 학습 공간과 시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한다며 만들어 놓은 인공습지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사람 한 명 찾아보기 힘들고 휴식 공간이라며 만들어 놓은 것에는 이처럼 잡초들만 무성합니다. 주변 편의시설도 모두 방치되고 있는 상황. 데크 전시장에 가까운 이곳을 만드는 데만 여수시는 무려 42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방수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공습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든 전기료는 지난해에만 4,700만 원. 그런데 펌프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달에도 모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기본요금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달 기준으로 해서 전달에 많이 썼으면 기본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인공습지를 거쳐 하루 12,000톤의 물을 도시마천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전기료가 부담돼 펌프 시설을 20%밖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 쓰도 전기 쓰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천 유지수 공급과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108억 원. 막대한 비용으로 시설만 만들어 놓고 관리나 활용은 뒷전인 여수시의 행정에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전남의 주요 항을 경유해 제주로 가는 이용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완도, 고흥과 장흥항을 거쳐 제주로 오가는 이용객은 해마다 20%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대다수가 전라남도를 단순 경유하는 데 그쳐 지역 관광 산업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노후된 여객선이 많아 잦은 결항으로 인한 승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네트워크가 오늘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에 나섭니다. 이번 탐사에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해 영산강의 수생태 환경과 동식물을 조사하고 향토 문화와 역사 유적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영산강 대탐사는 지난 2006년 이후 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에 참여 작가들이 선정돼 발표됩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재단은 이번 주 수요일 광주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월 6일 개막하는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의 참여 작가를 발표하고 주요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와 연계해 지역의 문화 자원과 정체성을 공공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13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9월 6일부터 이틀 동안 비엔날레 전시장과 전남대,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참가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문화부의 주관으로 열리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 지역 5가구 가운데 한 곳꼴로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전남 지역의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는 전체 가구의 19.3%인 15만 7천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할 경우 이를 포인트로 환산해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하위팀 NC를 상대로 1승 2패를 기록하며 팀 순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창원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9회 초 안치홍의 홈런포 등에 힘입어 8대4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주말 경기에서 기아는 하위팀 NC에게 2경기를 내줘 38승 2무 36패 시즌 6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올 시즌 강팀 삼성과 넥센을 상대로 힘겨운 승수 쌓기에 나섭니다. 전남 지역에서 건설 중인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빅그린 산단 106억, 나주 미래 산단 52억, 목포 대양 산단 111억 원 등 5곳의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502억 원이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확정됐습니다. 또 율촌과 광양, 장성 등 6곳의 신규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65억 원은 정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 전망이 밝습니다. 위생적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13,500여 곳에 이른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음식문화 개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별 찬기와 덜어먹기용 앞접시, 집게를 제공하는 곳이 전체 92%에 달해 음식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